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셉 미첼리의 책에 스타벅스 웨이라는 책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스타벅스의 5가지 원칙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중 제1원칙, 음미하고 고양하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이 책을 보면요. 스타벅스가 어떻게 그냥 커피 파는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그들만의 원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책에서는 스타벅스의 성공 비결을 크게 5가지 원칙으로 정리하는데요. 다른 좋은 원칙들도 많지만요. 오늘은 그 모든 것의 뿌리이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 바로 음미하고 고양하라. 여기에만 딱 집중해서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4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째, 모든 건 열정에서 시작된다는 스타벅스의 핵심 철학. 둘째, 말로만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시스템. 셋째, 그렇게 만든 열정을 어떻게 고객을 위한 마법 같은 경험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질문들까지. 자, 그럼 진짜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것은 열정에서 시작된다. 이 원칙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뭐냐면요. 회사가 진짜 성공하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먼저 자기 제품에 대해 진심 어린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 당신에게 제품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고객에게도 열정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객의 열정은 결국 직원들의 열정을 비추는 거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철학이 그냥 회의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워드 슐츠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됐거든요. 1982년에 이탈리아를 방문했는데 거기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들에게 커피는 그냥 일이 아니었어요. 열정 그 자체였죠. 이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 경험이 오늘날 스타벅스 철학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 중요한 열정을 대체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스타벅스는 이 열정을 그냥 좋은 사람 뽑으면 생기겠지? 하고 운에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거의 공학적으로 설계해서 열정을 만들어내고 키워나갑니다. 그 열정을 만드는 시스템은 크게 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깊이 있는 지식을 주는 것. 두 번째는 그걸 몸에 익히게 하는 강력한 의식, 즉 리추얼. 그리고 마지막은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몰입의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 지식부터 한번 볼까요? 스타벅스에서는 신입 직원을 그냥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부르는데요. 이 파트너들이 입사하면 첫인상이라는 아주 집중적인 교육을 받게 돼요. 이 교육을 통해서 커피 한 잔에 담긴 의미와 중요성을 첫날부터 제대로 배우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정말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커피 패스포트라는 도구예요. 그냥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이 직접 스타벅스의 모든 커피를 맛보고 그 느낌을 이 패스포트에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여권처럼요. 이걸 채워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고 커피에 대한 애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머리로, 혀로 지식을 쌓았다면 다음 기둥인 의식, 즉 리추얼을 통해 이걸 일상의 문화로 만듭니다.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 조직 전체의 열정을 각인시키는 거죠. 리추얼은 크게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다 같이 모여서 커피를 맛보며 즐거움을 나누는 축하 리추얼. 다른 하나는 이 커피가 어떤 농장에서 어떤 사람들의 손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 그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유대감을 쌓는 커뮤니케이션 리추얼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3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몰입. 이게 어쩌면 열정을 완성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지도 몰라요. 이 몰입의 끝판왕이 바로 원산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파트너들이 진짜 코스타리카 같은 커피 산지로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를 기르는 농부들을 직접 만나고 커피 열매를 따는 과정까지 전부 눈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커피는 더 이상 그냥 음료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되고 잊을 수 없는 열정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3번째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직원들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열정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걸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요? 바로 마법 같은 경험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내부의 열정을 외부로 연결하는 거죠.
스타벅스는 모든 경험 디자인을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한다고 해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길 바라는가? 그들의 답은 명확했어요.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 나를 알아봐주는 바리스타와의 교감, 그리고 언제나 완벽한 한 잔의 음료. 이 세 가지가 바로 스타벅스 경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딱 들어섰을 때 코를 감싸는 커피향, 분위기에 맞는 음악, 집과 직장이 아닌 제3의 공간이라는 컨셉의 인테리어, 그리고 컵에 이름을 적어주는 개인적인 소통까지 이 모든 디테일이 합쳐져서 우리가 아는 스타벅스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타벅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고객에게 그냥 잘 디자인된 경험을 제공하는 걸 넘어서 아예 고객을 초대해서 경험을 함께 만들기 시작해요. 2008년에 mystarbucksidea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말 그대로 고객들이 스타벅스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요? 하고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다른 사람들 아이디어에 투표도 할 수 있게 한 거죠. 고객을 단순한 소비자에서 브랜드를 함께 만드는 공동창조자로 격상시킨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77. 처음 5년 동안 무려 15만 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쏟아졌는데 그중에서 277개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스타벅스의 정책이나 메뉴가 됐습니다. 진짜로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매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쓴다거나 생일에 무료 음료 쿠폰을 받는 것, 심지어 드라이브스루에서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것까지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 중 상당수가 바로 고객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음미하고 고양하라는 원칙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직원들의 가슴에 열정의 불을 지피고 그 열기가 고객에게 전달돼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만들고 그 경험이 다시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 그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회사나 팀은 새로운 멤버가 합류했을 때 그 사람의 가슴에 우리 일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기 위해 첫인상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있나요? 그 첫 불꽃을 어떻게 피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게 피어난 열정이 그저 스쳐가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조직 전체에 지워지지 않는 문화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의도적인 리추얼을 매일 실천하고 있나요? 열정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문화로 만들 방법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